1311번입니다. 2차 정사각형결 A에 대하여 다음 두 행렬식이 만족하고요. 이때 이 A 행렬에다가 XY 행렬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5와 9가 되도록 하는 상수 바로 XY 즉 이행 일렬 행렬의 바로 성분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 두 가지의 식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이 식을 만족하는 XY를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이 식에서 보면 여기 A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은 A 곱하기 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행렬은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A 행렬과 이행 일렬인 2, 3 행렬과 이 2, 3과 곱해버린 게 바로 앞에 식에 주어져 있죠. 요 값이 바로 뭐가 된다? 1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느냐면, A 행렬에다가 A 행렬과 2, 3을 곱한 이 행렬은 바로 무엇으로 처리가 되겠다? 1형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게 얼마가 된다? 2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의 식이 이제 주어진 것과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음 식을 만족하는 XY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 풀이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어요. 가장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2차 정사각형렬 A를 찾아주는 거죠. 저 A 행렬을 우리가 여기서 A 행렬을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A, B, C, D로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은요, 어떻게 A, B, C, D에다가 무엇을 2와 3을 곱해버리면 바로 1형이 된다는 말이고, 맞습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A, B, C, D에다가 무엇을 1과 0을 곱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2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1행 1열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플러스 3b가 되겠죠. 걔가 바로 뭐 1행 1열인 1과 같아야 되고 2행 1열을 곱하면 2c 더하기 3d가 바로 얼마가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식을 이용하여 1행 1열을 곱하면 A가 되겠네요. A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2행 1열을 곱하면 C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0 하나 때문에 A와 C를 어떻게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가 2고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A가 2가 되면 여기가 4가 되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3B가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죠? 3B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B는 바로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C가 마이너스 3이면요. 이 C의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D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바로 A 행렬을 우리가 1행 1열이 2가 되고, 1행 2열은 마이너스 1이 되고, 2행 1열은 얼마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2행 2열은 2가 되니까 A 행렬을 모두 다 구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A 행렬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2가 되고 여기에 x, y를 곱해주면 되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5,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행 일렬을 곱해버리면, 일행과 일렬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마이너스 y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자, 이행과 일렬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y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을 처리해서 x, y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y를 소거해 볼게요. 위의 식에다가 두 배를 하면 얼마가 되겠나요? 4x 마이너스 2y는 얼마가 된다? 두 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는 9라는 이 식과 두 개를 뭐 해버리자? 더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면 x는 바로 얼마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y는 바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y가 3이 되므로 자, 여기서 물어보는 x, y는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때로는 이 행렬을 바로 성분을 각각 문자로 두어서 식을 4개 만들어서 어떻게 각각의 성분을 찾아줘서 푸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우리 굳이 풀이지처럼 해석도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굳이 꾸역꾸역 그렇게 풀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도 충분하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조금 멋있게 풀어버린다면 우리가 여기서 방금 A가 2, 3, 2, 3, A 행렬과 2, 3을 곱해버리면 1, 0이 되고 A 행렬과 바로 1, 0을 곱해버리면 2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게 이 행렬식을 A 곱하기에 자, 이 2, 3을 그대로 여기 앞에 적어주고 여기 A 행렬과 곱한 바로 1, 0을 여기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대로 똑같이 순서대로 1, 0을 적어주고 여기에 2 마이너스 3을 적어줘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A 행렬을 A, B, C, D로 바꾸어서 처리를 해도 동일하게 이 A, B, C, D의 값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자, 이런 행렬 두 개씩 이식과 이식을 이용해서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예전에는 행렬의 역행렬을 배웠거든요. 이 A 행렬을 구할 때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자, 이 2와 1, 3, 0, 이 행렬을 자, 우변으로 이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그냥 한번 들어보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A 행렬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우변에 있는 1, 자, 우변에 있는 1, 2, 0, 마이너스 3 행렬과 여기 좌변에 있었던 2, 1, 3, 0 행렬의 역행렬, 즉 인버스를 취했습니다. 역행렬을 구해버리면 바로 A 행렬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과 과정에서 역행렬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풀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선생님이 우리가 교과 과정에 맞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설정하고 연립 방정식 성분끼리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같은 행렬이니까 자, 연립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풀이집에 보면요. 풀이집에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석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자, 그 프리즘에 있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마찬가지로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식을 찾겠다는 말인데, A 행렬에다가 각각 2, 3을 곱한 거와 1, 0을 곱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물어보는 건 똑같이 A 행렬에다가 어떤 XY 이 2행 1렬을 곱해서 자, 마이너스 5와 9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행렬 A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결과값이 마이너스 5와 9가 자, 앞에 있는 식의 결과인 1년과 2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어떻게 마이너스 5와 9가 되는지를 바로 각각의 이 행렬에다가 실수배를 해줘서 바로 마이너스 5와 9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1, 0이라는 이 결과 행렬 있죠. 그죠? 여기와 2와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결과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각각 우리가 이 두 행렬을 가지고 이 결과값을 찾아주니까 이 각각의 행렬에다가 어떤 실수배를 해서 실수배를 해서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5가 9가 되는 P와 Q의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 행렬과 이 행렬에 어떤 실수배를 해서 바로 이 마이너스 5와 9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둔다면 여기에서 PQ를 찾을 수가 있겠죠. 즉 어떻게 P 플러스 2Q의 값이 바로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는 0 곱하기 3Q가 되겠죠. 3Q가 바로 뭐가 된다? 9가 되니까 바로 여기서 Q의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Q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플러스 6이 되니까 P는 결론적으로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이 일형 행렬에다가 몇 배를 해주고, 한 배를 해주고, 2 마이너스 3이라는 행렬에다가, 2 마이너스 3이라는 행렬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3배를 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5, 9라는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는 한 배니까 그대로 놔두고 얘가 마이너스 3배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 이 일령이라는 행렬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행렬 A와 2, 3이라는 행렬을 곱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A에다가 2, 3 행렬을 곱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줄 수가 있죠. 그럼 2와 마이너스 3이라는 행렬은 A에다가 1령 행렬을 곱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배에 자 A에 어떻게 바로 1령으로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5와 9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A의 2, 3 행렬과 자, 실수배 바로 세배를 R로 행렬로 바로 곱해져 버리면 여기에 A에 바로 3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바로 마이너스 5,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A 행렬과 이 2행 1열의 곱, 또 A 행렬과 2행 1열의 곱이니까 A가 같으니까 자, 행렬 A로 묶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AB 행렬과 AC 행렬의 곱의 차는요. 자, A가 앞에 있으니까 B-C 행렬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A 행렬에다가 바로 이 두 행렬을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것도 자세히 한번 적어본다면 A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2, 3 행렬에서 3령 행렬을 빼준 것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5, 9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렬의 차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성분끼리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과 3이 바로 마이너스 5와 9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이 마이너스 1의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x가 되는 거고요. 자, 이 3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y 값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훨씬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풀었는 것보다는 조금 멋있게 푼 것 같지만 이 생각을 안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렬을 바로 설정하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 뭐 역행렬까지는 생각을 못 해도요.
이 두 개의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행렬로 표시를 할 수가 있으면서 또한 여기서 마이너스 5와 9를 자, 1년과 2 마이너스 3에 실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결과를 난다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한번 생각만 해준다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멋있게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1312번입니다.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행렬이 아닌 모든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하여 자, B 세제곱 더하기 2BA 세제곱과 항상 같은 행렬을 찾아봐 달라고 하네요. 자, E는 바로 단위 행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있는 A와 B의 행렬은 영행렬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항상 여러분들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자, 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A와 B 행렬은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해 보니까 자, AB 행렬은 마이너스 B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교환 법칙까지도 성립하니까 AB도 마이너스 B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고 BA도 마이너스 B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는 식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단위 행렬에서 비행렬을 뺀 전체 행렬을 대고 발전은 단위 행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곱셈 공식처럼 사용하면 되겠죠. 앞에 이 단위 행렬을 제곱하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배의 2b가 되니까 b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2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의 단행렬 2는 사라지고요. 자, 우리는 b제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2b가 넘어가면 플러스 2b니까 바로 무엇으로 b행렬과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b세제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b세제곱은 바로 b와 b 제곱을 곱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b와 b 제곱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b 제곱은 b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b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러므로 b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b 제곱은 b가 되니까 b 제곱이 b면요 b 세제곱 행렬도 무엇이 된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에 b 세제곱 이 행렬은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다? B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두 배의 BA 세제곱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BA 세제곱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BA 세제곱은 자, 어떻게 A를 연속적으로 세 번 곱한 거와 동일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BA는 바로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B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얘가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라고 고치면 바로 AA가 되겠죠. 그러면 또다시 여기에서 BA가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자, 다시 B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BA는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다? 마이너스 B로 고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B 세제곱 더하기 2BA 세제곱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느냐? B의 세제곱은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다? 바로 B로 고칠 수가 있고 BA 세제곱은 마이너스 B니까 결론적으로 두 배를 해서 마이너스 2B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B 행렬과 같다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곱셈은 원래 교환법칙, 더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고요. 또한 자, 곱셈의 결합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13번입니다. 자,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자, 행렬 A와 행렬 B를 더하면 단위 행렬이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정리해 줬는데 어떤 두 행렬을 바로 더하거나 빼었을 때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된다는 말은 이 두 행렬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AB 행렬의 곱이 2니까 결론적으로 이 행렬이 2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A의 100제곱과 B의 100제곱 행렬을 더한 행렬과 같은 것을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100제곱까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성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A나 B를 몇 제곱했을 때 다른 행렬의 실수배가 나오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먼저 AB가 단위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자, AB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식을 바로 양변에 먼저 B라는 행렬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자, B라는 행렬을 모든 항에 바로 오른쪽에 B를 곱해주면 AB가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양변에 무엇을 B라는 행렬을 곱해주는데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각각 곱해봅니다. 자, 행렬의 곱셈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잖아요.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성립하니까 뭐 어디나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아무 데나 붙여놔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항상 우리는 행렬의 어떤 식이 있을 때 바로 어떤 다른 행렬을 곱해줄 때는 왼쪽에 곱해줄 것인지 오른쪽에 곱해줄 것인지를 항상 정확하게 체크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일단 그래도 B를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A, B가 되고요. 자, B에다가는 B를 곱하면 B 제곱이 되겠죠. 자, 단위 행렬 2에다가 B를 곱하면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B제곱이라는 행렬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B에서 AB가 이항해서 바로 마이너스 AB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문제에서 AB 행렬의 곱은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위 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단위 행렬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B 세제곱을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자, 몇 제곱이 바로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B를 곱해버리면 이게 바로 각각 B를 곱해줘야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자, 단위 행렬에다가 B를 곱하면 B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서 b제곱이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b-2가 되니까 여기에 b-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b-2가 되면서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b와 b가 사라져서 바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 세제곱이 바로 뭐다?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B를 세제곱할 때 단위 행렬의 실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냈으니까 우리는 또한 이번에는 A는 몇 제곱을 했을 때 단위 행렬의 실수가 되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식에다가 양변에다가 뭘 곱한다? 바로 A 행렬을 곱해보면 되겠죠. 바로 왼쪽에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A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는 자 B의 왼쪽에 곱했으니까 AB가 되겠죠. 뭐 오른쪽에 곱해도 BA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얘가 A가 됩니다. 그러면 AB 행렬이 바로 뭐가 되니까 단위 행렬이 되니까 A 제곱 행렬은 바로 뭐다? A에다가 행렬을 뺀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풀어도 되겠지만 자 B 제곱이 B-2 형태일 때 B 세제곱이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그대로 A 세제곱은 얼마가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이 앞에서 식을 경험 삼아 바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한번 해본다 해도 동일합니다. A 세제곱은요, 바로 A를 각각 곱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A제곱은 바로 뭡니까? A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가 되니까 AA 행렬이 없어져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A 세제곱도 마이너스 단위 행렬, B 세제곱도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네요. 자, 그럴 때 A의 100제곱은요. 자,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면, 자, A의 6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러면 A의 9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또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자, 세제곱, 구제곱 맞죠? 그죠? 세제곱, 육제곱은 단위 행렬이 되고 구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의 100제곱은 A의 세제곱에 뭐 하면 됩니까? 33제곱을 한 다음에 A를 한번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B 또한 마찬가지로 B의 세제곱에 33제곱에다가 B를 한번 곱하면 되겠습니다. A의 세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죠. A의 33제곱에다가 A를 곱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 B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33제곱에 B를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3제곱은 마이너스가 되면 2의 33제곱은 2가 되니까 2 곱하기 a는 a가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바로 a 플러스 b가 되는데 a 플러스 b가 바로 단위 행렬이니까 바로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두 행렬의 합이나 착골이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나오면 자, 이 두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자, 이 행렬의 바로 왼쪽이랑 오른쪽에 A나 B를 곱해서 자, A나 B의 거듭제곱, 제곱이나 세제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314번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자 F의 자 A, B 이런 형태를 자 두 행렬의 AB와 BA의 차로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옳은 것만 있는 것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바로 A, B, 저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행렬에서 뒤에 거 앞에 거 곱한 행렬을 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은 좌변은 여기 있으니까 우변만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우변만 체크했을 때 이 우변은 자, BA니까 순서를 여러분들 앞에 거 뒤에 거 먼저 곱해 줘야 되니까 BA가 되는 것입니다. BA. 그리고 이번에 뒤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곱하니까 AB가 되겠죠. 자, 그 두 행렬을 바로 차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B-BA와 BA-AB는 같나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두 것은 두 개는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죠? 자, AB에서 BA 행렬을 뺀 것과 BA에서 AB 행렬을 뺀는 것은 다르게 봐야 되죠.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면 이놈을 AB로 고칠 수가 있고 이놈을 BA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니은은요,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하느냐를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좌변을 먼저 보시면, 좌변은, 자, 이번에는 앞에 게 KA고, 뒤에 게 KB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좌변, 저 F의 KA, KB를 우리가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자, 앞에 있는 KA 행렬과 맞죠? 뒤에 있는 누구? KB 행렬을 뭐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자, 뒤에 있는 KB 행렬에서 앞에 있는 바로 KA 행렬을 그죠? KA 행렬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놈의 바로 무엇이 된다? 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자, 실수배는 우리가 먼저 곱해도 되니까 k제곱의 ab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여기는 k제곱의 ba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실수배로 묶어줄 수가 있으니까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 ab 마이너스 b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B 마이너스 BA 행렬을 무엇으로 고칠 수가 있나요? F의 A, B 형태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K제곱의 FAB가 되지 K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K제곱이 만약에 1이라면, K가 1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식은 K가 1이라면 얘를 K로 바꾸어도 상관없겠죠. 또한 0일 때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K가 0일 때와 1일 때는 바로 이 두 개의 식이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K가 1이면 K제곱도 1이니까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또는 0이면 전체가 0이니까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0이나 1이 아닌 경우는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0과 1일 때만 성립할 수 있고 K가 0과 1일 때 0과 1이 아닐 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언도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디귿은요. 자, 이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를 물어봤으니까 좌변을 먼저 생각해 보면 F의 A, B와 플러스 F의 A, C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에서 앞에 걸 횡계를 곱한 걸 빼주면 되고 자, 두 번째 식은 앞에 게 A, 뒤에 게 C니까 AC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겠다. 바로 AC에서 바로 CA 횡계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좌변이 되는 거예요. 좌변. 자,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변은 F의 A, B 플러스 C니까 앞에 게 A고 뒤에 게 B 플러스 C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곱한 행렬에서 자, 뒤에 거와 앞에 거를 이렇게 곱한 행렬을 빼준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A, B가 되고 자, 곱셈은 순서가 중요하죠. AC가 되면 마이너스 BA가 되고 마이너스 CA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걸 한번 찾아보면 여기 AB와 여기 AB가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BA와 여기에 마이너스 BA도 똑같네요.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AC와 플러스 AC가 똑같고요. 자, 마이너스 CA와 마이너스 CA가 똑같죠. 따라서 이 두 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고 기억과 니은은 틀린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1315번입니다. 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달라고 합니다. 자, 영행렬이고요. O는 영행렬이고 E는 단위 행렬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만약에 같다면 자, 이 AB 행렬은 영행렬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좌변을 한번 좌변과 우변을 전개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 기억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B 제곱은 A 플러스 B를 몇 번? 두 번 곱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를 각각 몇 번 곱하면 되겠다?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순서를 지켜가면서 곱해버리면 A 제곱에 자, A로 두 번 전개하면 AB가 되고요. 자, 플러스 B로 전개를 하면 BA 행렬에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변은요, 똑같이 전개해 보시면 a 제곱이 되고, 다음은 마이너스 a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이너스 b로 전개해 버리면 마이너스 ba에 자,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a 제곱과 a 제곱, b 제곱과 b 제곱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모두 다 이항하면 ab 행렬은 두 배가 되겠네요. 자, BA 행렬도 플러스가 넘어와서 두 배의 BA 행렬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이항했으니까 우변은 0이 아니라 0행렬입니다. 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B 더하기 BA 행렬이 무엇이 된다? 0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개의 행렬을 더해서 0행렬이 된다고 해서 이 AB도 0행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영행렬이 아닌 것끼리 더해도 영행렬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 자체가 영행렬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니은은요, A제곱이 단위 행렬, B제곱이 단위 행렬이라고, A제곱은 단위 행렬이고, B제곱은 단위 행렬이 아니라 B네요. 그죠? 그럴 때 이 좌변을 제곱하면 ABA가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좌변의 ABA의 제곱은요, 어떻게? ABA를 몇 번 곱하면 된다? 이렇게 두 번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행렬의 곱이니까 결합법칙이 승리하니까 관로는 필요 없겠습니다. 따라서 ABAA의 BA 행렬의 곱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제곱이 2니까 이 두 개 a 제곱을 곱한 것은 바로 뭐가 된다? a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a 제곱을 곱하면 a가 아니라 2죠. 미안합니다. 이게 단위 행렬이네요. 자, 그러면 단위 행렬을 곱해버리면 단위 행렬은 쓰지 않아도 되니까 결론적으로 a, b에 자, BA가 되니까 B 제곱이 되죠. B 제곱이 되면서 A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B 제곱은 뭐라고요? B라고 했으니까 B 제곱이 B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BA의 제곱은 AB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디귿입니다. 지금. 자, 디귿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A 행렬에다가 A 플러스 단위 행렬의 곱이 단위 행렬이 되고 AB 행렬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고 하네요.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B 제곱 행렬을 바로 A와 단위 행렬로 나타내 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식을 A로 전개를 해버리면 바로 A 제곱이 되고요. 자, A와 단위 행렬을 곱하면 A가 되겠네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AB의 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을 착안해서 자, 이 행렬에 이 식에다가 양변의 오른쪽 AB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에 각각 무엇을 B 행렬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각각 B 행렬을 곱하면 우변도 단위 행렬에다가 B를 곱하면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AB 행렬, A와 B의 곱을 한 이 곱의 행렬이 마이너스 2이므로 자, 이 행렬이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단위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가 A 곱하기 AB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AB를 일단 마이너스 단위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AE 행렬과 마이너스 E 행렬을 계산한 게 B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B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AE는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E의 바로 이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이용하여 우리는 B제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B제곱이라는 이 행렬은 바로 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행렬을 전체를 제곱하면 되겠죠. 자, 단위 행렬과 같이 합차인 식을 제곱하기 때문에
자, 곱셈 공식처럼 처리해주면 되고, 갈로 속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제곱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고쳐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이 되고 2 짠짜리면 2a인데 2는 생략할 수가 있겠네요. 자, 뒤에 거 2를 제곱하면 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a 제곱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a 제곱은 여기에서 a 제곱을 바로 단위 행렬에서 A 행렬을 뺀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이 A 제곱자리에 바로 뭐 단위 행렬에서 A 행렬을 뺀 걸 대입하면 플러스 2A 플러스 2가 되어서 자, 마이너스 A와 2A는 A가 되고요. 단위 행렬과 단위 행렬이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이번에는. 그러면 자, 더할 때는 그냥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배의 단위 행렬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두 배의 단위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참입으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316번입니다. 자, 행렬 A가 주어졌는데요. 자, A 제곱과 A 다섯 제곱을 더한 행렬이 바로 이 A 행렬의 실수배와 단위 행렬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이렇게 A 다섯 제곱을 우리가 이 행렬이지만 당식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이런 5차식을 맞죠? 5차식을 1차식으로 식을 차원을 다운시킨 거잖아요. 그죠? 자, 기억납니까? 고차식의 값을 체크할 때는 무엇을 2차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앞에 당식 연산부터 많이 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을 먼저 찾기 위해서 이 A 행렬을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A와 즉 주 대각선을 더해주면 되니까 두 배의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에 AD 마이너스 BC니까 AD를 하면 1이 되고요. 자, BC는 2가 되니까 2를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겠네요. 그죠? 마지막에는 바로 단위 행렬을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즉 무엇이 된다? 영행렬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오차식을 바로 2차 방정식의 좌변으로 뭐 하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차식이니까 A 다섯 제곱. 자, 그리고 4차가 없으니까 비워둬야 됩니다. 3차가 없으니까 비워둬야 되죠. 그리고 A 제곱이 되죠. 자, 2차니까 1차가 없죠? 상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워둔다는 거. 맞나요? 자, 이 식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 바로 무엇으로 좌변으로 이렇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대가리를 비교하라 그랬죠? 오차가 되려면 여기에 A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곱해버리면 A의 다섯 제곱 그리고 곱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두배의 A의 네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변변을 빼버리면 된다고 했죠? 변변을 빼버리면 자, 5차항은 날아가고 4차항은 없는 거에서 빼버리니까 플러스가 되어서 2a 4제곱이 되고 여기도 플러스 a 세제곱이 되면서 a 제곱은 그대로 내려오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한 대가리를 비교하면 자, a제곱이 2a 4제곱이 되려면 바로 얼마가 필요하다? 2a 제곱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그럼 곱 빼버리면 2a 4제곱이 되고 다음은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자, 다음은 마이너스 2a 제곱에 2는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변변을 또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a 4제곱, 2a 4제곱 사라지고요. 빼버리면 5a 세제곱이 되겠네요. 빼버리면 플러스 3a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올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5a 세제곱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5a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5a. 자, 그러면 5a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되죠. 마이너스 10a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a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5a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한 다시 한번 변변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변변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빼주면요. 이제 얼마가 되죠? 13a 제곱이 되고 자, 빼버리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죠. 5a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2차인데 이 나머지가 2차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요. 바로 13을 곱해주면 되겠죠. 13을 곱해주면 13a 제곱이 되는데 사실 이게 행렬이기 때문에 13을 곱해준다고 말하면 안 되고 자, 단위 행렬의 13배를 곱해줘야 된다. 행렬로 표현해야 되니까 13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a 제곱에 그리고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6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6a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13 자라고 적으면 안 되고 단위 행렬을 반드시 적어줘야 되죠. 단위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하면 뭐가 되니까 단위 행렬이 제곱이 되니까 자 2의 제곱은 계속 뭐가 된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3이라고 적어주면 되죠. 따라서 빼버리면 여기가 31a가 되고요. 31a가 되고 여기가 바로 플러스 13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차식인데 1차식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이 2차식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영행열이기 때문에 자, 이 나눠지는 식은 이 목과 나누는 식의 곱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영행열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A5제곱 더하기 A제곱은 누구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 5차식을 우리가 1차식으로 표현하니까 31A 플러스 13일가 되어서 P 값이 바로 뭐가 되고 31이 되고 Q 값이 1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31과 13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바로 4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고차식을 무엇으로 우리가 1차식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2차 방정식을 찾아서 2차 방정식의 좌변으로 이 고차식을 나누어 줬을 때 이 나눠지는 이 오차식은 바로 나머지와 뭐다 같은 결과를 가진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나누면 되는데 오차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나눌 때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기는 있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2차 시간 하여간 무조건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내야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것은 바로 켈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하여 반드시 찾아내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a 제곱은 일단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2a 플러스 2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a 제곱은 벌써 이렇게 1차 형태로 찾아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a 다섯 제곱만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 다섯 제곱을 생각할 때는 a 제곱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 a 세제곱부터 먼저 찾아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a 다섯 제곱은 a 세제곱 곱하기 a 제곱에 바로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a 세제곱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 말은 이 식에다 각각 좌변과 우변에 a를 곱해주면 되니까 a 세제곱은 바로 2a 제곱에 a를 곱해주니까 a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배의 a 제곱이 2a 플러스 2니까
2a 플러스 2를 a 제곱 자리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됩니까? 4a가 되는데 a가 있으니까 5a가 되고요. 5a가 되고, 자, 그리고 2e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세제곱도 바로 a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다섯 제곱을 찾아보면 되겠죠. a 다섯 제곱은 a 세제곱과 a 제곱을 곱한 것과 같으니까 a 세제곱을 1차식으로 나타냈을 때 5a 플러스 2e가 되고요. a 제곱은 무엇입니까? 바로 2a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다리 행렬이 있으니까 실수 체계처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이 10a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자, 5a와 4a가 되니까 9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2와 2를 곱하면 2 제곱이지만 2 제곱은 2가 되니까 2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a 제곱, 요 a 제곱을 또 무엇으로? 자, 1차식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a 제곱이 바로 2a 플러스 2가 되잖아요. 2a 플러스 2. 따라서 20a에다가 9a를 더하니까 29a가 되고요. 그리고 12에다가 2를 더하니까 바로 1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 다섯 제곱이 29a 더하기 1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여기에서 물어보는 a 제곱 더하기 a 다섯 제곱은 자, 이 a 제곱과 a 다섯 제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바로 31a에다가 바로 13e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A 행렬의 바로 실수변은 31이 되고 단위 행렬의 실수변은 13이 되는 결과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차식의 값을 구할 때는 2차 방정식을 찾아라. 2차 방정식의 좌변으로 직접 나누면 바로 그 나머지가 바로 결과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긴 여정을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바로 센 공통수학 1을 마치고요. 우리 다음에는 공통수학 2를 선생님이 촬영을 할 것이니까 똑같은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자, 잘 안 되는 거나 아니면 풀었는데 조금 궁금한 것들은 선생님이 각각의 문제마다 다 인덱스를 걸어 놓으니까 직접 찾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